오늘 다독다독 6주차 마지막 시간이고요. 성공의 8단계 책 되게 얇죠? 읽으시는데 오래 걸리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쭉 내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해왔고 어떤 단계에 있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도움 많이 받으셨을 거고, 앞에 했던 그 5주차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셨을 것 같거든요. 성공의 8단계는 계속 반복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일을 하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고 혹시 어느 단계를 향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게 또 이제 되실 거고,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나한테 쉬웠던 단계 또는 가장 나한테 어려웠던 단계,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고, 현재 나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좋았던 부분은 믿으셨던 거, 와닿았던 거 이런 부분들은 나눠 주시면 되세요. 윤주 리더님 먼저 할까요? 아니요. 아니 네. 좀 생각 정리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이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받아들이고 그럼 아영 리더님 먼저 나눠 주세요. 저는 이 성공의 8단계가 되게 얇긴 했는데, 빨리빨리 익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음. 예. 왜냐면 좀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훑어지면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고, 우선 제가 나눌 것들 얘기해보면, 사실은 이게, 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 가장 쉬웠던 단계나 어려웠던 단계, 이거를 제가 약간 그거를 딱 꼽아서 고르는 것도 쉽진 않았는데, 굳이 이제 제가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이 8단계 중에 가장 저한테 쉬웠던 단계는 명단 작성. 음. 근데 이제 그 명단 작성이라는 게, 뭐, 이 명단을 통해서 스포너님이랑 상담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뤄내면서 조금 그게 수월하게 느껴졌던 거고,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다,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정말 단순하게 써 내려갈 때의 그 마음이 좀 가장 뭔가 편하고, 용기가 나고, 뭔가 약간 진취적인 마음이 들었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단 작성이라는 단계를 골라봤고, 그다음에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단계는, 사실은 쉬운 단계는 저는 없어요. 이 8단계라는 게 정말 단계별로 잘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야 성공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들이 다 어렵긴 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거는 두 가지인데요. 결단을 갖고 진행한다는 게, 제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계기로부터 좀 살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결단하기까지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음, 지금 전체적인 사업의 기간을 봤을 때 그 결단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는 건데 후속 조치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뭔가 어,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가능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속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나의 단계는 후속 조치긴 한데 자꾸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결단은 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더 구체화 시키지 아직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자꾸 더 구체화, 세부화 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야 할 단계는 후속 조치, 그리고 제가 이 팀 안에서 저의 역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팀워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복제. 제가 좀 그게 아직 안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단계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저 줄친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줄을 안 친 페이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나 스폰서님들한테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단계 알아야 되는 것들. 근데 이제 뭐 굳이 제가 가장 좀 와닿았던 것들 좀 꼽아 볼게요. 43쪽에 보면은 목표 설정에서 43쪽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각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이게 저의 지렛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정말 계기로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게 있죠. 그런 이런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 근데 그때는 제가 이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야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리고 그 밑에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종류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와 크기랑 종류가 달라진대요.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어떤 종류에서 이런 거에서 제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목표를 설정할 때도. 그리고 너무나 많은데 51쪽에 보면 한 번에 오르는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대요.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마지막 계단까지 호흡을 가다듬고 땀을 닦으면서 오르게 될 때 성공의 최종 지점에 도착하게 된다. 네. 저희 일은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지점에 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품은 나의 꿈이 병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잖아요. 내 꿈이 병들지 않게 잘 나를 가다듬고 성장시키고 스폰서님과 함께 이걸 이뤄낸다는 거. 사실은 되게 알면서도 좀 뭐랄까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어, 되게 다짐을 하면서 보게 된 책이었어요, 사실. 57쪽에 보면은 또 이런 목표에 관해서는 끈기의 차이가 있대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끈기의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끈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 있지만 이 나머지들을 살을 붙여서 목표 설정을 그때그때 자꾸 다시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건 이 목표한 것을 실행하는 거. 64, 65쪽에 나오죠.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내가 목표한 것을 즉시 실행에 옮겨라. 즉시가 너무 어려워요. 예, 실행에 옮기지만 이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렵고요. 지금도 되게 어렵지만 되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66쪽에 보면 목표를 향해 전진할 때 중단하지 말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중단하게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럴 때 장애, 도적, 위기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정말 중단은 하지 말고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자꾸 제가 혼자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67쪽에는 내 스스로도 격려와 칭찬을 하자. 저는 되게 뭐랄까 채찍질을 했지 격려와 칭찬을 내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일을 진행할 때는 스스로 칭찬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겠다. 나를 칭찬해서 내가 나아가는 데는 내 스스로가 나를 세워야 돼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의 단락에서는
제가 이 결단의 단락에서 생각보다 줄을 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단하는 데가 오래 걸렸나 봐요. 예.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뭐 도끼나를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결단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 사실은.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 나를 너무 늦게 갈았죠. 저는 달리기를요, 실제로도 단거리만 되게 잘해요. 마라톤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비즈니스가 마라톤이라는 그 말이 정말 뭔가, 이거 나 진짜 제일 못하는 건데 이거 마라톤이네? 이거 마라톤을 잘하려면 그거는 정말 뭔가 스킬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마라톤은. 그래서 그런 스킬을 정말 스폰서님들한테 이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많이 배워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도서, 영상을 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좀 반성을 하고, 또 다시 제가 더 실천을 해야 될 것들, 영상 같은 거 더 많이 챙겨봐야 되고, 사업 설명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책 읽는 거는 이거 다독다독을 통해서 되게 많이 습관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78쪽에 네트워크 비즈니스나 인간이 만나 성립되는 사업이다. 서로 신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가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성공하신 저희 유전하의 많은 리더님들만 봐도 이게 되게 와닿고요. 어,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정말 성공자의 길로 가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제가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단 작성에서 88쪽부터 명단 작성이 나오죠. 여기서 명단을 구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주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 책에서 처음 봐가지고 앞으로 명단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좀 그냥 이게 스포서님들이 뭐 나눠주시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원래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단계별로 앞으로 명단 작성을 계속 명단을 뒤집을 때 단계별로 계속 구분해 나가면서 미팅을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97쪽에 초대에 대한 얘기 나오죠. 명단 작성이 끝내고 나면 실제 사업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가 왔을 때가 이제 초대를 하는 건데, 되게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이 초대 되게 많이 못했는데 되게 아쉬워요. 네. 하지만 지금은 또 나름 스포너님들과 2대1 미팅으로 또 초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UF 미팅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사실은 이 책은 이 단계는 어떤 것이다. 이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자꾸 이 단계를 보면서 저를 자꾸 대입시켜 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1쪽에 보면 적절한 대화의 기술은 원만한 대인 관계에서 묻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나름 저도 대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더 많이 주위에서 배우고 주위의 모든 분들한테 관계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제가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후속 조치. 저 되게 지금 어렵다고 하는 후속 조치 128쪽부터 후속 조치에 대해 나와요. 이 사람이 정말 소비자인 것인지 사업자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빨리 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제가 되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들에게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지 제 스스로는 아직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리고 이 후속 조치에 따라서 정말 내가 사업 진행의 속도가 달라지고 내 파트너도 달라지는구나. 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파트너를 여러 번 엄마 가셨지만 제가 이 후속 조치에 대한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제가 뭐 지금 리더님들은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이 속상하다기보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 준비를 다져야 된다는 시간을 지금 되게 많이 갖고 제가 정신적으로 쏟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부분. 팀워크는 사실은 누구가 어떻고 어떤 이런 거보다 그냥 제가 그 어떤 그 팀의 어떤 일원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는 싶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직 그런 자신은 없어가지고 조금 더 나중에 예, 어떤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제. 복제는 완전한 복제가 되어야겠죠. 근데 지금은 가끔씩 소름이 끼치는 건 스폰서님들이 쓰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다는 거. 스폰서님들이 하시는 말투를 자꾸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그래도 스며들고 있지 않나. 이 복제는 조금씩 스며들어서 나중에 정말 저도 모르게 제 모습.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리더님을 봐도, 저희 팀 다른 리더님을 봐도 복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근데 그 복제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저분이 조금씩 성공의 단계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복제가 답이라는 거죠. 이 복제를 위해서 이 앞 단계를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냥. 네, 너무 제가 여기서 해나가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더 이 단계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해야겠구나. 내가 일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보고 내 결단을 다시 돌아보고 내 목표 설정을 다시 구체화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지현 리더님 나눠주실게요. 저는 후속 조치는 제가 제일 못했죠. 제가 제일 못했고 갑자기? 지금도 못하고 아무튼 일단 여기 그 책을 읽기 전에라는 페이지 그 맨 앞쪽에 보면 막 이렇게 단락별로 제목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체크를 해봤어요.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뭐가 안 되고. 그런데 사실 다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그런데 여기서 그 열정적인 결단 그쪽에서 열정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단한 부분이 추천 도서를 매일 읽으려고 노력했고 또 추천 테이프나 동영상 이런 거 읽으려고 매일 노력했고 그리고 뭐 한 사업 설명 15회 이상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구든 만나면 하려고 노력했고 제품 내용 기본적으로 다 쓰면서 노력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만 하고 뭔가 행동으로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느리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다시 해봐야 될 것들은 기존에 제가 소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시 터치해보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스폰서님들도 기존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더 신경을 쓰고 더 이렇게 해보는 게 그게 후속 조치의 기본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후속 조치는 저는 잘 안 돼요. 그 사업 초기부터 되게 안 됐던 부분이라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입시키고 제품을 먹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제품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고 꾸준하게 유산화에 매료되는 거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속 조치 부분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는 22페이지에 보면, 해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꿈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대요. 이 지렛대가 저희 그거, 뭐죠? 갑자기? 권리수입 그거 뭐라 그러죠? 뭐였지? 레버리지요? 네, 레버리지요. 지렛대가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그 지렛대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데 그 권리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 이게 그냥 저희는 사실 이 네트워크 하면서 꿈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점검 통해서 우리가 그 꿈을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다 현실 점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앞쪽에 23, 24, 25, 26 이런 거 보면은 현실 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35페이지에 보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대요. 이게 누구를 꼭 따져서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따져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대요.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이런 최고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밑에 쪽에 보면 극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저희 유산화 비즈니스 그 1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따라가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제가 아는 언니들, 그러니까 아는 언니들을 이제 반영구를 하면서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언니들이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 저희 집에 뒤에 진열장에 전시가 쫙 돼 있으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게 다 뭐냐, 뭘 이렇게 먹냐. 그래서 제가 막 안내를 하면서 결국 뭐 제품도 막 사가시고 그러긴 했는데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이 일 정말 너무 매력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나는 못해, 벌써부터 야 나는 못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했어요. 저희 딸 얘기하면서 채윤이가 지금 1, 2, 3, 4, 5, 6, 7, 8, 90을 배우고 있다. 1 다음에 2인 줄 알고 2 다음에 3인 줄 아는데 이게 이런 일이다. 내가 해보니까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숫자를 알려주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다 알려준다. 그대로만 하니까 내가 뭔가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다음번에 만나면은 제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막 안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 점검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거,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줄 수 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했고, 그리고 43페이지에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꿈의 씨앗이라는 거, 이게 농부의 마음 이야기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씨앗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그 씨앗을 뿌려 거두실 수 있는 수확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수확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도 미리 예측해 봐야 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많이 못 거뒀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또 정확한 꿈을 알고 이런 비전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성공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올 것이다. 그 소리는 실패자들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라. 성공한 사람들은 꿈의 파워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꿈을 꾸고 그 꿈에 오히려 도전해보라고 권할 것이다. 또한 성공의 크기는 꿈의 크기만큼이기 때문에 꿈을 크게 가질수록 크게 성공한다는 걸 기억하라. 이 문구 진짜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진짜 부정적인 말도 많이 들어오고 쓴소리도 듣고 취직도 당하고 이러지만 그냥 안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듣고 그냥 나의 꿈 크기만 생각할래요. 저는. 그래서 성공의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꿈을 크게 가질수록 크게 성공한다를 항상 기억하라는 말이 조금 와 닿았어요. 그리고 64, 65페이지를 읽으면서 이것도 아영 리더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목표한 것을 즉시 실행 옮겨라. 저도 잘 안 됐던 거. 많은 실수를 해야지 곧 성장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변화가 되고 있는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계획을 해보는 거. 그래야지 변화가 온다는 거.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변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싶고,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한 달에 15회 이상 사업 설명하기인데 제가 15회 이상 하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간당간당 하는데 15회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씩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만남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핫버튼 찾고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제품 좀 팔아봐야지 막 이런 마음보다 그냥 진실로 사업 설명을 하면 그들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28, 129 이 부분은 이제 후속 조치 제가 못했던 거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저번 다독다독 때도 후속 조치 얘기를 잘 못한다고 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사람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하려고 노력해요. 이 사람이 정말 소비자로 계속 가야 하는 분인지 아니면 또 사업의 비전을 조금 느껴가지고 또 이제 사업적으로 할 사람인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이렇게 분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스포서님하고 상의해서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140페이지에 리더십은 팔로우십에서 나온다. 즉 스폰서를 잘 따라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진정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스포너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뭐 다이아님들도 그렇고 여기서 팔로우 스폰서십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복제가 사실 엄마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똑바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보면 첫째 당당해져라, 둘째 시스템을 공부해라, 그다음에 당당하게 시스템을 공부해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당당하게 사업 설명하고 내가 시스템을 똑바로 공부해서 당당하게 비전을 전해라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시스템을 복제해야 된대요. 근데 저희 팀을 잘하고 있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형제라인 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동기부여돼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시스템으로 우리 팀이 다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현재 나의 단계는 어딜까요? 저의 단계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죠. 저의 단계는 저부터 다시 설정해야죠. 네, 알겠어요. 위 리더님 나눠주세요. 실 10페이지의 윗부분에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하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다면 가난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자명하다.
여기 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가는 길, 남들이 가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증명된 길, 뭐 이런 길을 저는 조금 그런 길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화하는 시대의 그러니까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21페이지에 그걸 갖춘 개인이 이제 개인 1인 기업, 그러니까 1인 사업자가 우리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앞으로의 기업은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수한 제품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고용 창출을 하고 이유는 개인의 살림을 살찌우는 쪽으로 경영의 가닥을 잡아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해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점검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할 꿈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그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게 지렛대가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도구가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이 지렛대가 유산화가 되어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산화가 저한테 이제 지렛대가 되어줬고, 4페이지 경제적 구속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줄 지렛대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읽으면서 내가 내 아이에 대한 나의 도구, 나의 방법은 유산화구나.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7페이지에 이제 견고한 시스템,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만 하고 견고한 시스템을 배워 나가야 한다. 이 견고한 시스템 자체가 되게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변하지 않는 약간 이런 시스템을 갑자기 콧물이 나오죠? 잠깐만. 눈물이지 않으니까 콧물. 그래서 이 견고한 시스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정말 견고한 시스템을 가진 그런 그룹 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지금 유산화 안에 유니스타즈 안에 그룹 안에 있는데 내가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정말 잘 갖춰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되게 뭔가 자부심도 들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많이 복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해왔던 선배님들이 쌓아놓은 그 시스템이 되게 감사하게 좀 느껴졌고 그리고 50페이지에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성공을 향한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거인을 깨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은 성공을 향한 도전을 이제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첫 번째 그 승급식 때 갔었을 때 그 권 스폰서님이랑 만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권 스폰서님이 되게 그 집에 갔을 때 되게 많은 트로피가 있었거든요. 되게 많은 트로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권 스폰서님이 되게 아끼는 트로피가 이렇게 동그란 큰 원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듯한 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은 승급을 해서 주는 상이 아니었고 유산화의 가치를 잘 전달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다른 상 하나도 안 받아도 되는데 정말 유산화의 가치를 잘 전달해서 이 상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되게 좀 강력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말 승급을 하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 이래서 받는 것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지만 유산화의 가치를 전달해서 받는 상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야 될 꿈, 제가 어떠한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꿈틀대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좀 그날 더 많이 좀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성공한 사람들, 이런 성공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저번 기수 때도 사실 나눴던 부분인데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되게 특이한 게 어항에서 자랄 때는 5에서 8cm밖에 안 자라고 커다란 뭐 수족관이나 연못에 가면은 한 5에서 15cm까지 자란대요. 근데 이 물고기가 바다에 그냥 강물에 그냥 방류해버리면은 90에서 1m 20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기르는지 어디 강물에 두고 기르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PM이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코이 법칙이라는 코이의 물고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 생각에 따라 크기에 따라 그러니까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이 코이 법칙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다음 내 무대는 얼마만큼의 내가 얼마만큼의 꿈의 크기, 내 무대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꿈의 크기랑 내 무대가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뚜렷한 목표 설정이다. 목표 설정이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59페이지에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인생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그 문구를 이제 읽으면서 그때 팀 갔을 때 그 인류 최초 그 남극점 개발했던 그 분들의 얘기가 좀 생각이 나면서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전략을 갖고 있는지 정말 고원을 오를 때 힘을 아껴야 되고 눈보라가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식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서 에너지를 어디에 100%를 쏟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우선순위 정하는 게 나와요. 내가 목표를 설정할 때 내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적극적으로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만 전체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어서 우선순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단 얘기가 나올 때 비즈니스의 생명선은 명단 작성이다. 89페이지거든요. 이 얘기는 그 RTS에서 김은성 그 ML님께서 해주셨던 명단은 전달할 사람들을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통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유선화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나가는 필터링 과정. 그러니까 거절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정말 후속 관리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고 걸러져서 남은 것이 명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그냥 이 사람한테는 전달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아닐 거라고 지금 이렇게 접어둔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났고 그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정말 거절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려면 만나서 만나든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그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스스로 먼저 판단하지 말고. 거절을 즐기라는 말이 나와요. 110페이지에. 근데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거절 참 즐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멘탈 잘 붙들고 그 미팅을 잘 이어가는 것도 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 거절을 즐길 수 있을 지경까지 오를 수 있도록 좀 진짜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팀워크 사업 얘기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스폰서를 잘 따라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부분 좀 당신이 팀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자세를 갖출 때 팀워크 이거 그래서 그때 스폰서님이 진짜 변화, 그 보통 변화, 가짜 변화 그때 보내주셨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영상 보면서 그러니까 비선형의 변화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진짜 변화. 네. 그 다음에 스폰서님이 글을 쓰는데
나선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요. 그냥 그 단어를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신뢰하고 있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그 전에 분명히 동영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스폰서님 말을 이렇게 내가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 따라가고 있나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복지학 나오면서 페이지에 그러니까 불을 잃은 사람들, 그 비밀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스템을 복제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복제가 되고 있고 내가 또 복제가 나를 복제할 만큼의 되게 지금 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괜찮은 상태에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보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정말 생겨나면서 내가 내 모습을 정말 복제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을 하면서 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이 얘기 나와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꽃이 피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종삽을 그러니까 가져가서 여기도 이제 씨 뿌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정말 꽃이 폈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나는 햇빛을 만들어줄 수 없고 싹을 트게 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꽃을 피게 되었다. 이 말이 되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지금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여기서 많은 경험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정말 하라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정말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받은 것들을 100은 아니더라도 한 80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단계는 저는 이제 꿈과 목표 같아요. 그러니까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2단계부터 8단계까지 첫 번째 목표가 잘 설정이 되면 2단계부터 8단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분이 좀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초청이랑 미팅도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 거절에 유연하지 못하고 거절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담이랑 팀워크 나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7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찾고 결단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들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만큼 도울 수 있는지도 약간 이 부분도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쉬운 단계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나서 보니 강의나 독서, 뭐 제품회용 시스템 참여하는 건 이런 건 좀 저한테는 좀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숙제처럼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나의 단계는 저는 사실 이 모든 단계를 조금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금 이 모든 단계를 지금 매일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게 제 단계인 것 같고 앞으로 해야 될 단계는 어찌됐건 이제 저를 이제 복제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를 복제해도 부끄럽거나 이제 아쉽지 않도록 좀 차근차근 이런 경험들을 해야 단계인 것 같고,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신윤주 리더님 이제 나누실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이제 잘할 거야. 더 부담되는데요? 아까 하지 그랬어요? 나윤이 아까는 도전이다. 아니 전진 스폰서님이 책을 딱 저기 하면서 이거 뭐 한 40분이면 읽을 거예요 이러셨거든요. 나 완전 사기
40분은 나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아까 아영 리더님 그러셨잖아요. 이거 읽으면서 줄 안 그은 데가 없다고. 저는 줄을 너무 많이 그으면은 제가 말할 때 헷갈릴까 봐 진짜 최소화를 했거든요. 근데도 알록달록해요. 어. 우선은 참 저는 여태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해빙 다음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해빙 다음으로 좋았던 책 같은데 우선 1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뭐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가난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명하다. 그래서 이제 이 급변하는 이제 시대에 이제 발맞춰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2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체크를 해봤거든요. 겁나 많아요. 근데 이게 현재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이 상태로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을 점검하는 그런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일을 끼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4페이지에 보면 경제적 구속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줄 수 있는 지렛대를 찾아야 한다. 저는 이게 이제 유산화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27페이지에 이제 바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 실현을 가능케 한 시스템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가치가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될 파트너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불신하고 되게 그러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아 그거 다단계잖아요. 그러면서 아 그냥 이거 뭐 그냥 나는 뭐 누가 한다고 하니까 그냥 예의상 팔아주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력이나 뭐 이런 시스템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너무 처음에 이제 초창기 시작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아직까지 많으니까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자력을 길러야겠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43페이지에 보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이 사업을 해야만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종류의 이제 씨앗 그러니까 이것도 농사에 이제 아까 다른 리더님 말씀하실 때 농사에 이제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거를 위해서는 내가 현재 꿈을 이제 그거를 꿈의 씨앗을 이제 뿌려야 되는 거고 그 꿈은 이제 선명하게 꿔야 되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실현 가능한 꿈을 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막연한 꿈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꿈부터 시작을 해서 꿈을 이제 더 크게 꾸어 나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고 우선 그렇게 했고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에요. 네. 진짜 하면은 한 10명 얘기하면은 거의 5, 6명 이상한테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상당히 좀 귀가 좀 얇아요. 얇아서 진짜 이거 안 되는 거나? 막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냥 조금 막연하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뭐 결과가 이제 현실에 이제 눈앞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막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페이지에선가 그랬었어요. 이거를 앞에서 그랬구나. 농사 지어서 나무 심어서 1년 안에 그 수확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너무 조바심을 내서 이런 사람들 말에 너무 귀가 또 이렇게 팔락팔락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3페이지에 그 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뚜렷한 목표 설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꿈이 노화를 깨닫는 작업을 통해 성공적인 자화상을 만드는 거면 목표 설정은 노하우를 캐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꿈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여 성공의 자아상을 갖게 하는 일이라면 목표 설정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만큼 목표 설정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되게 중요한 거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내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고, 나중에 이제 내 그 목표 달성을 했을 때 그 성공의 이제 크기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라서 목표 설정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64페이지에 64페이지에 목표한 것을 즉시 실행에 옮겨라. 제일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성장을 위한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 움츠려들지 말고 실수를 통해 배운다라는 자세로 앞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고 네트워크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천문학자보다 우주 비행사와 같은 관찰형 인간이 아니라 실천형 인간이다. 저는 참 관찰을 아직까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말을 꺼내면서도 되게 저 혼자만의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달을 하면서도 좀 되게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다 포맷되는 기분? 그런 기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는 있는데 하려고는 하지만은 좀 많이 뒤에서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지는 않았나. 우선적으로 어디냐? 어디지? 잠시만요. 까먹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아니,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선생님한테는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꾀가 많이 좀 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꾀가 많이 나고 막 그랬는데, 66페이지에 목표에 도달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가는 도중에 장애나 도전,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좀 쉬어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항상 목표를 마음에 두고 한 박자 쉬고 다시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쉬는 한은 있어도 포기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제 큰 빅픽처를 위하여 이제 시작을 한 일이기 때문에 500만 원 꽂히면 이제 남편 갖다 버리는 그런 빅픽처를 그래서 좀 너무 이제 조바심도 내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한번 들이받아 봐야겠다. 되든 안 되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뭐 지치면은 그냥 한 템포 쉬면 되는 거고
포기를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7페이지의 진정한 삶의 웰빙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칭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되게 좀 자존감도 많이 낮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좀 이렇게 좀 핫한 반응이 오지를 않으면은 좀 살짝 자괴감도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 그냥 잘한다, 잘한다. 너 노력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스스로 좀 다독다독 해줘야 되겠어요. 네.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도끼날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성공적인 태도와 자세가 형성될 때 진정한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도끼날을 갈지 않고 나무를 베려고 덤벼드는 그런, 혼자서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것과 같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냥 아직까지 제가 해왔던 게 이거 같아요. 수박 겉핥기. 조금 노력을 많이 하질 않았었어요.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또 이거 자기 반성문 또 한다는. 2장 써가지고 꽉꽉 채워서 제출하세요. 네. 땀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도 알고 그러니까 하겠다는 그런 결단도 있긴 있는데 도끼날을 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해야 되는 목표 설정과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일을 연구를 하지도 않았고 또 이거를 또 기술이나 이런 걸 연마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여태까지 들었던 그런 스폰서님들이나 뭐 다른 리더님 통해서 이제 그냥 배웠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갖고 좀 무턱대고 들이대지 않았나. 전문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참 사업 설명이 더럽게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단지와 말은 꺼내지만 순간 이렇게 백지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말을 꺼냈다고 하더라도 보면 이제 사업 설명할 때 80페이지에 보면은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정보 전달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보면 아씨 나 약장수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약장수 아닌데 왜 내가 약장수 같은 말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달을 하고 나오면 참 뒤끝이 참 찝찝해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단순히 내가 그 정도로 내가 나를 그 정도로 느낄 정도면은 상대방은 진짜 나를 약장수로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이제 좀 전문적인 그런 걸 키워서 조금 현장에서 실수는 하더라도 제가 뭐 이런 전문적이라보다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좀 제대로 잡혀 있으면 그런 전달을 함에 있어서도 좀 버벅거리는 것도 좀 덜해질 거고 그 사람들한테 좀 여유 있게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을 위해서 올바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도 아까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기는 한데 사업 이전에 이제 사람이 존중되고 사람이 우선돼야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사업적인 접촉과 초청할 때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휴먼 터치가 일어나야 한다. 참 저는 기계적인 전달을 많이 했어요. 저는 반성합니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이게 참 되게 어렵더라고. 이게 말은 쉬운데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뭐 고객한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이 사람의 이제 뭐 키포인트를 찾아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우선 얼고, 거의 형식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보면은 그 102페이지에 그 대인관계를 위한 12가지 성공 포인트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많이 숙달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진심에서 그 상대방 앞에서 진심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든 일종의 뭐 가면을 쓰고 설정으로 해서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든 간에 이거는 되게 내 스스로 마음적으로나 스킬적으로나 좀 단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109페이지에 보면 이제 거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는데 저는 거절을 정말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냥 지레 제가 겁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레 겁먹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이거 조금 앞으로 가면요. 그 명단 작성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명단 작성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다른 사람 이제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두려우니까 명단 작성할 때도 아 얘는 이거 거절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얘한테 이거 얘기했는데 얘가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얼마 전에 지은 스폰서님 저희 집에 오셨었을 때 진짜 깜놀했던 게 1층에서 저희 현관 1층 현관 그거 열면서 이제 통화하면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랑 통화를 하셨는데 중간에 누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저희 그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한테 저랑 통화하다 말고 갑자기 저 이거 하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정말 너무 스스럼 없이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겉으로 웃기는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아, 지은수 부모님 멘탈 진짜 강하구나. 저는 맨날 마주치거든요, 그 아주머니를. 근데 그분한테 전달을 하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제가 그냥 제 나름의 그냥 결정으로 저분은 내가 이런 걸 전달을 해도 안 드실 거야. 심지어 저희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한테도 지은 스폰서님이 전단지를 먼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도 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제 편견, 제가 갖고 있는 그 편견에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아저씨들은 재력적으로 여력이 많이 없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이 제품도 이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냥 제 선입견, 그냥 그 선입견으로 말을 안 했고, 또 그걸 말을 했을 때 혹시나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조금 다음에 마주쳤을 때 되게 뻘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의 그냥 그런 결정으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했던 게 명단 작성부터 이제 그 사업 설명하는 거, 뭐 그 이후에 후속 조치까지 다 그렇게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때 지은숙 폰서님은 멘탈이 강하다와 제가 꽤 많은 선입견을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를 좀 그때 많이 좀 저기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거절에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거가 이제 그 스크립트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참 이걸 보면서도 아 나 이렇게 이걸 보면서도 나 참 로봇 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멘탈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거절에 대응하는 그런 멘탈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0,
128페이지에 그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는 미팅을 통해 사업 설명을 하기만 하면 쉽게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재 고객들 대부분은 사업 설명을 들은 후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이거를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저한테 관심을 보이셨던 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지은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제 직 스폰서님이시니까 해주시는 게 뭐 내일 바로 연락 드려봐요. 뭐 내일 모레 연락 드려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불편해할 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다른 정보를 그 이후의 왜요? 아니. 그 이후 정보를 궁금해 할 거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그렇게 연락하고 하는 거를 내가 연락하는 거를 불편해할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좀 저를 좀 제 마음도 불편하게 했었었고, 근데 3달 전에 그건 얼마 전이었었어요. 아마 지난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3달 전에 가서 제가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산화에 대해서. 그러면서 3달 있다가 그 집에 다시 점검을 갔어요. 갔는데 그 고객님이 이은 스폰서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 폰에서 들리는 낯익은 목소리. 깜짝 놀라가지고 스폰서님이세요? 하고 제가 고객님 전화에다 대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그때 이제 전화 끊고 말씀하신 게 그때는 그냥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는 스폰서님한테 연결을 이제 바로 하려고 그 스폰서님 연락처만 이제 알려준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부담이 될까봐.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제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고 그 당시에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지은숙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때 이제 딱 겪으면서 아, 이래서 이런 거를 좀 하라고 하셨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단순히 처음에 가서 정보를 뭐 유산화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런 브랜드가 있고 이 제품은 되게 좋아요. 이거를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후속 조치를 하고 필요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니즈를 이제 캐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여기서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단계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정말 거지같이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참, 선생님이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145페이지에 보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파트너들을 보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스폰서를 보고 사업을 펼쳐나가야 성공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기러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네트워크 사업은 바로 기러기 비행처럼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시스템을 따르면 되는 사업이다. 참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이제 코멘트도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다 하셨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기준점에서 조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반항아적인 그런 기질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긴 거죠,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거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제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앞에 있던 시스템을 복제를 해서 이제 하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길은 이미 나 있고
그럼 나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되게 그러니까 실천하는 내 기본적인 자세부터 해서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 어, 그래서 여태까지 조금 이렇게 성과가 많이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151페이지에 모든 사업가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다 해서 쭉 이렇게 해서요.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면 성공적으로 해나갈 꿈과 목표가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겠다라는 각오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 이게 스폰서님들의 마음이실 것 같아요. 스폰서님들의 마음이실 거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제 파트너를 찾는다면은 또 제 마음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반면 뒤돌아보면은 제가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뭐 후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하는 거에 좀 제대로 반응하는 파트너였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라잖아요. 쭉정이는 되지 말자. 쭉정이는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55페이지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 전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자로 배웠잖아요. 제가 할 일은 첫째 당당해져라. 제가 제 스스로 당당해지고 좀 뭐 말하는 스킬이나 정보 전달력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숙지를 해서 제가 스스로 당당해져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하면은 제 스스로 이렇게 많이 위축되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거절에 대한 뭐 이런 저항성 이런 것도 좀 생길 거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공부하는 거 이거는 계속 이제 숙제인데, 그래도 이제 뭐 오늘 다독다독 마지막 시간이기는 한데, 그래도 책 읽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의무감으로 이제 책을 읽었었기는 했었어요. 이거를 해야 된다. 내가 그냥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책을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다른 책을 뭐 찾아서 이제 뭐 인터파크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다른 책을 검색을 해서 관련 있는 책을 주문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뭐 마음을 다스린다거나 뭐 이런 책을 조금 이제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 같은 것도 관련 강의가 있으면은 한 번 더 보려고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기은 스폰서님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제가 그런 거 이제 말하는 뭐 스킬이나 후속 조치하는 거나 챔질을 못해요. 낚시로 따지면은 뿌려놓고 밑밥 뿌리고 다 했는데 물었는데 챔질을 못해요. 그래서 그 챔질하는 기술 이제 해보자. 보고라도 어떻게든 뭐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배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파라솔 하는 거 이제 한번 견학이죠. 참관. 옆에 가서 어떻게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그런 것 좀 이제 배우고 하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고, 그 앞으로 해야 될 게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일 쉬웠던 거는 목표 설정은 쉬웠어요. 목표 설정은 500만 원. 500만 원 버리기. 쉬웠어요, 그거는. 근데 좀 결단이 조금 결단을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 명단 작성이랑 이제 효과적인 전달, 뭐 이런 거, 초청? 이런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거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 뒤에 것도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위치는 목표 설정 빼고 결단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끝입니다. 반성문 잘 들었습니다. 왜 맨날 하면 나 왜 맨날 반성문이 되지? 나연이 부딪히는 거 봐.
다 끝나고 전진 리더님의 인터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랑합니다. 나 오늘 유서 써요. 에? 왜 유서를 쓴다고요? 오늘 울어? 유서 쓴다고요. 왜? 왜요? 힘들어서 유서 쓴다고. 끝나고 제가 길게는 못 드리고 신윤주 리더님이 거의 한 30분 하셔가지고요. 아, 진짜요? 네네, 제가 한 3분은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성공의 8단계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다독다독 제가 이제 여러 기술을 진행해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5주차까지는 막 신나서 읽어요. 막 5주차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막 이래요. 근데 성공의 8단계 딱 들어오면 너무 어려워. 이거 읽기 쉽다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첫 페이지부터 그냥 혼나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막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반성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그냥 이게 다기는 하거든요. 어떤 네트워크를 하든지 이 안에 다 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 주신 부분이 다 맞고 그 안에서 느끼셨던 부분이 다 맞아가지고 조금 제가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들을 좀 정리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려워하는 부분은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어떤 환경이나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유선화에 관해서 결단을 하냐에 따라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다 조금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는 것도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이지 않는 숫자를 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뭔가 결과를 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에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좀 넓게 볼 수 있어야지 이 일이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숲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에 나무 하나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이렇기보다는 넓은 숲을 보면서 그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를 내가 그냥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일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데 눈앞에 나에게 지금 예를 들면 수당이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의 그런 숫자를 지금 눈앞의 숫자만 보게 되면 그것만 쫓다가 자꾸만 시간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쫓다가 자꾸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파트너가 단 한 명도 없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게 숫자가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나서 나의 팀이 그룹이 되고 그 그룹이 얼마나 커지는 것을 그냥 상상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넓어지도록 그걸 보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이 일이 재밌어요. 만약에 올해라고 생각하면 올해 1월과 지금 11월이잖아요. 벌써 내일이면.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거예요. 올해 2월에는 내가 혼자였다고 하면 지금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서 2명이 됐을 수 있고요. 그 4명이 됐을 수 있고요. 10명 이상이 됐을 수 있어요. 그게 단순하게 나를 통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한 결단한 파트너들뿐만 아니고 소비자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숫자는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하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 지금 당장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이것만 쫓게 되면 결국엔 크게 큰 팀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숫자, 인원이든 돈적인 부분이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계속 그냥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일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꾸준함이 답이에요. 아까 윤주 리더님이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아영 리더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조금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꾸준히 하고 끈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다 맞아요. 그냥 끈기랑 꾸준함이 답이에요. 열정적인 결단을 해서 막 불타올라서 냄비처럼 불타오르다가 1년, 2년 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1년, 2년 안에 성과를 내기는 이 일은 저도 이제 2년도 안 됐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2년 안에 그렇게 큰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분명하게 쌓여야 하고 시간 안에서 내가 해내야 하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해내야 이 일이 조금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 저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 현실 점검은 다들 너무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6페이지에도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가치 중심의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사람이 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다예요, 이 일은. 물론 제품이 발이 달렸고 좋은 회사를 우리가 만났고 좋은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정말 천운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고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는 사람이냐에 따라 어떤 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냥 사람 중심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하면 그런 문화, 그런 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파트너들을 만들어가면 그 파트너들 또한 사람 중심의 가치를 두는 그런 파트너들이 될 거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일이 그냥 이거예요. 이 단계를 꾸준히 끈기 있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 끈기 있지 않으면 진짜 성공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쉽게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28페이지 보면은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회사들조차 피라미드로 오인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 뒤에 이제 질문 같은 거 그거 다단계잖아, 피라미드잖아 얘기를 하면 대처하는 답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냥 편견이랑 선입견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아니까 알려줄 수 있으면 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절에 대해서 다들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경험밖에는 없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 되게 슬픈 얘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면 굳은 살이 박혀서 더 이상 그 부분이 아프지 않아지는 것처럼 거절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듣다 보면 아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별거 아닌 일이 되겠구나. 근데 제가요 일을 해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굳은 살이 박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거절하면 이제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기보다 그냥 그 사람이 안쓰러워지는 거죠. 이 가치를 몰라서 거절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어쨌든 유산화를 거절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맞거든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아 내가 아니라 유산화 거절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 부분이 더 이상은 그 거절에 대해서 뭐 굳은 살 박히고 이렇게 뭐 상처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 거지. 알게 되면 분명히 이 가치를 알게 될 거야. 그럼 그 사람 손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합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나오고 견고한 시스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도 시스템 사업이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고요. 지금 권리 수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없는 곳은 권리 수입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 사업은. 단순하게 맨 뒤에 우리가 복제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도 시스템 없이는 복제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시스템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독다독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게 2명이든 진짜 1명이든 데리고 이 시스템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제가 똑같이 가능해요.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 우리가 복제하는 거는 다른 거 복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인드 복제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공통의 언어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인드를 만드는 일인 거거든요. 그 마인드만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성공의 8단계뿐만 아니고 결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독다독이 필요한 거예요. 마인드를 복제하기 위해서. 책 보면서 되게 이거 되게 의무적으로 보셨겠지만 초반에는 느끼는 게 되게 많으셨을 거고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많이 마인드가 변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이 다예요. 사실. 이 유산화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는요. 꿈과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가 결정돼요. 2단계부터 8단계까지가.
우리 나는 된다 잘 된다에서도 했잖아요. 41페이지에 보면 꿈이란 상상력을 키우는 데서 출발한다고 나와 있으면서 망상과 상상을 구분하는 방법, 우리 그 나는 된다 잘 된다에서 그 실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면서 그 구분 했었잖아요. 선명한 꿈을 꾸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43페이지에 아까 농부의 마음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종류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 열매의 크기와 종류가 달라진다. 농부의 마음인지 사냥꾼의 마음인지 이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진짜 총 쏘서 이 사냥꾼처럼 막 밑밥을 던지기만 하는지 한 놈만 걸려라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이거를 씨를 뿌려서 예쁘게 가꾸고 관심 가져주고 해서 정말 예쁜 열매, 뭐 벼든 밀이든 이런 걸 수확을 할 마음인지를 내 마음부터 점검해 보는 거죠. 누군가 전달할 때. 그런 마음이면은 거절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마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와요. 되게 신기하게 거절한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꿈의 씨앗을 뿌려야 성공이라는 열매가 생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제품을 전달하면 소비자가 나오고 사업을 전달하면은 사업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전달하고 비전을 전달하면은 리더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그런 씨앗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소비자도 될 수 있고요. 그냥 사업자도 될 수 있고요. 정말 그룹의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가 중요하겠죠. 내가 리더면 리더가 나올 거고 내가 소비자면 소비자가 나오고 내가 그냥 사업자의 마인드면 사업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독서 모임이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현명한 꿈을 가져라라고 나오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된대요. 근데 생각 바꾸고 싶다면 우리 뭐 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이제 말을 바꾸면 되잖아요. 행동 바꾸면 되잖아요. 생각의 전환은 꿈을 선명하게 그릴 때 가능하대요. 그래서 47페이지에 우리 이거 적어봤잖아요. 반드시 종이에 적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3주차에 배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적어서 얘기해봤죠. 그 내용을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49페이지에 성공에 이르는 5단계에 대해서 나와요. 뒷페이지 넘어오면 창의적인 꿈과 즐거운 감정,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그럼 좋은 결과를 낳고 그게 성공이 되고 그 성공, 그 작은 성취가 성공이 쌓이면 더 큰 성공을 향한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 창의적인 꿈은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 자신의 모습으로 형상화할 때 불이 지펴진다. 이게 멘토나 롤모델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제가 스폰서, 권현진 스폰서님이 좋은 스폰서에 대해서 동영상 보내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저는 이것과 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멘토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모방을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거 성공의 8단계 하면서 제일 마지막, 네트워크의 마지막이 복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모방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아이들이 그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의 첫 번째가 모방이에요. 모방이 첫 번째 있어야 그 모방한 것에서 더 아이들이 살을 붙여서 창의력이 키워지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합쳐지면 이 창의력이 커졌을 때 사고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채윤이 제일 중요한 게 모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와 롤모델 따라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51페이지에 한 번에 오르는 성공의 엘리베이터 없다고 하면서 과정의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을 나오죠. 그리고 53페이지에 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뚜렷한 목표 설정이다. 나와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예시가 나오는데 오늘 어디로 비행하나요? 하는데 잘 모르겠다. 비행 계획은 따로 없고 저는 단지 승객들을 태우고 비행기를 띄우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조종사가 있다면 그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꿈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자기 사명서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한 비즈니스 사명서를 한 예로 들어 작성해보자. 그러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56페이지에 그래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래요. 스스로 세운 목표를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이 그 목표를 이룰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 목표를 이룰 만한 그런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 꾸준함과 꿈 끈기에 대해서 또 나오죠. 57페이지에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끈기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으면요. 누군가한테 이 일이든 제품이든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가지려면 계속 자존감을 높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세우는 것도 아주 세분화돼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면서 60페이지에 년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세부적인 목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긴 해요.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62페이지 행동 계획 세우라고 나와 있으면서 쭉 이제 나오는데 64페이지에 목표한 것을 즉시 실행에 옮겨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실패와 실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실행에 옮기면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정할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걸 조금 수정하면서 피드백을 스폰서랑 받으시고 그래서 보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실행해보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중요한 거예요. 실행을 해보지 않으면요. 수정도 안 되고요. 보완이 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진짜 완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준비돼서 하려고 하면 결국에 준비돼서 해서 첫 시도를 하면요. 첫 시도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정하고 보완할 시기가 자꾸만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것을 추구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대요. 원래 못 모를 때가 더 재밌는 거고 못 모를 때 더 잘 돼요. 조금 알잖아요. 말하기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비즈니스 시작하고 6개월은요, 진짜, 뭐, 그냥 말 잘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조금 알게 되니까 말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아무한테나 사업 제안을 못 해요. 아니까, 이 일을. 내가 힘든 걸 아니까. 그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좋아야 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제가 힘들어질까봐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겁내지 마시고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 노하우가 분명하게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래서 우주비행사가 천문학자만큼 항공학 지식은 부족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와 위험을 겪으면서 우주를 직접 체험하고 상세하게 접한다. 이게 네트워크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천문학자보다 우주비행사와 같은 관찰형이 아니고 실천형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줄 게 많아져요. 누구한테든. 내가 함께 하자고 하는 파트너들한테든, 형제 라인한테든, 또는요, 나중에는 스폰서한테도 줄 게 많아지는 사람이 돼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인간이 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융통성이에요. 65페이지에. 상황에 따라 목표는 행동 계획을 수정하라. 우리 목표 설정해놓잖아요.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터질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목표가 지금보다는 저도 컸겠죠. 아무래도 계획과 목표가 컸겠죠. 그런데 이거를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저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파트너들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주고 나서 파트너들이 그 목표한 거,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과정을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아 그래?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한번 요렇게는 해볼까 하면서 목표를 수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변화라는 말이 나오면서 변화에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조직과 행동의 계획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 융통성과 순발력 그리고 적응력과 집중력 이게 올해 필요했던 것 같아요.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1월부터 이제 골드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는 중간에 골드가 막 진행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승급을 했죠. 그러고 나서 팀을 구축하면서 제가 일을 해 나갈 때 제일 필요했던 게 융통성이고 적응해야 됐고 변화해야 됐고 순발력 있게 뭔가를 빨리 만들어야 됐고 집중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계속 변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영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많이 변했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어려운 요소들조차 성공하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 다른 책에서도 항상 나왔던 얘기잖아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잊지 말아라. 배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 69페이지 열정적인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결단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꿈과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면 결단은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결단이라고 하는 거는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어떤 걸 포기할 건가예요. 포기해야 하는 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뭘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란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집중력이다. 71페이지에 나와요. 도끼날 이야기 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이 유산화에 집중할 수 있나. 예전에 그 라이브 방송에서 유경란 스타님이 강의하시면서 유산화만 잘하자 이야기 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처럼 얼마나 집요하게 여기에 집중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는 게 결단이에요. 얼만큼 나의 에너지가 유산화에 모여 있나. 유산화에 이 집중하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을 어떤 걸 내가 포기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이 결단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쭉 나오면서 결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행동백서 초기 작업자 행동백서 보면서 탱코가 나왔잖아요. 고개러잖아요. 결단은 고개러예요. 결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고개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탱코어를 그 고개러를 매일매일 하고 있나를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결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 부분이라도 빠지면 난 결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설명, 제품 외형 이게 모든 것들이 고개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넘어오는 게 이제 3단계인 명단 작성이죠. 명단 작성은 다들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명단 작성에서 91페이지에 반드시 종이에 적어야 한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종이에 그냥 생각나는 사람 쭉 적는 거예요. 아까 윤주 리더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나의 명단이 되는 거거든요. 청소 하시는 아줌마, 몇 동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동마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명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종이에 적어서 스폰서랑 상담을 꼭 하시면 그 부분에서는 결과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걸 관리해 나가신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단 작성 유형에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잘 돌봐주는 사람들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판단하에 이렇게 걸으면 안 되겠지만 당신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져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짧은 생각에 항상 당신보다 학력이나 경력이나 경제력이 한 수 아래인 사람들만 고르고 있었다면 큰 실수다. 이 얘기가 나와요. 뒤에 쭉 이제 명단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가 나오면서 이제 4번 접촉과 초청, 4단계인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 초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휴먼 비즈니스란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99페이지는 돕는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상대를 수용하는 자세,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농부의 마음이 돼야겠죠?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은 상대방의 궁금증을 풀어준답시고 장황하게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버리면 초청이 실패하게 된다. 이 부분.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은 초대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아니면 2대1 미팅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거겠죠? 그러면서 스크립트, 막 얘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이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4페이지에 보면요. 접촉과 초대의 최종 목표는 그룹 리더를 찾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신이 완벽하게 접촉하고 초대한다고 해서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팅에 참석하거나 모든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확률 게임이에요. 진짜로. 확률 게임. 내가 얼마나 많이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윤주 리더님 생각하시기에 다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내가 10명 말했거든요. 10명 다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명째는 분명히 긍정적인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11번째, 12번째 시도를 안 해봐서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진짜 이거 확률 게임이라 정말 그래요. 명단 작성 여기 보면 10명이고 그중에 6명이 미팅에 참여했는데 단지 2명만 사인을 했대요. 그래서 울상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 되게 그 정도가 성공률이다.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박청자 스폰은 편합본 스폰은 똑같아요. 진짜로. 다 이러한 확률에 대해서 있는 거고요. 가능한 많은 사람을 그래서 명단에 올려놔야 된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150명은 있어야지 50, 60명은 미팅에 참석하고 10에서 20명 정도 우리 후원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 만나는 일이에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중에 리더가 나와요. 이제 5단계에서 이제 사업 설명. 이 사업 설명회라고 나와 있지만 이건 그냥 여러 가지 사업 설명회를 참석하게 하고 내가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STP. 쇼더 플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에 우리는 지금 참여시키는 것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6단계 후속 조치. 후속 조치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초반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요. 그냥 이거예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후속 조치가 어려우시면 내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제가 오늘도 그 이제 고개로 피드백 신한이더니 피드백 올려드렸잖아요. 소비자든 사업자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있나, 얼마만큼 이 사람들을 잘 되기 위한 사활을 걸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 후속 조치가 조금은 쉬워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얼마만큼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나. 그게 그냥 책임감이에요. 내가 전달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전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는 이제 관심인 거죠. 내가 관심을 갖고 책임감이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후속 조치. 그러면서 나오죠. 아까 130페이지에 윤주 리더님이 다음날 바로 연락해 보라고 했는데 힘들었다고. 이제 48시간 안에 다시 만나라. 나오죠. 여기.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후속 조치는요. 정말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48시간 안에 다시 만나는 원래 여기서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업 설명을 하고 48시간 안에 다시 만나서 다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기는 해요. 이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 설명뿐만 아니고 소비자 미팅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미팅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48시간 안에 다시 연락하고 다시 만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자료 미팅 활용하고 오해와 걱정에 대처하고 이런 부분이 다 후속 조치에 있는 부분이고요. 138페이지부터는 이제 균형 있는 팀워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상담이에요. 상담. 팀워크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팀워크가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스폰서와 함께 자신의 사업을 점검한다. 그러니까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속적인 상담. 그래서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거에도 브랜스 스폰서님이 얘기하시는 게 매일매일 상담하라, 매일매일 소통하라 얘기 나오고 세세한 것까지 코칭을 받으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밀착해서 스폰서와 상담하라는 얘기고 그거를 상담해주라는 얘기고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그게 7단계인 거예요.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나의 어느 정도의 팀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나의 파트너들이 몇 명이라도 생겨 있을 거잖아요. 그 파트너들을 데리고 상담하고 그 파트너들을 데리고 스폰서와 상담하고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와 상담하고 이게 7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아까 다 얘기해 주셨던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팀워크를 소중히 여겨라. 이제 이거 나오는 게 스폰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며 당신과 마찬가지로 배우면서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다. 141페이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폰서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스폰서의 문제이기 전에 당신의 인품의 문제이다. 얘기 나와요. 두고 볼게요, 다들. 막 이래. 이렇게 나오면서 143페이지에 사업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당신의 스폰서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 그 스폰서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잖아요. 스폰서는 파트너가 항상 잘 되길 바래요. 누구보다 잘 되길 바라고 스폰서는 언제든지 후원자가 될 수, 그러니까 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후원자인 게 스폰서다. 그리고 이제 7단계로 쭉 넘어가면서 협력하고 잘 돕는 거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제에 대해서 나와요.
146페이지에 무엇을 어떻게 복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라는 거를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부정적인 것을 계속 복제해 나갈 수 있거든요. 부정은 진짜 쉽게 퍼지거든요. 긍정 퍼지긴 되게 힘든데요. 부정이 퍼지기는 굉장히 쉬워요. 아이들한테도 부정적인 말은 금방 우리 욕부터 외우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쉽거든요. 내가 어떤 거를 복제해 나갈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스폰서는 공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공인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제의 기술, 복제 귀신이 있거든요. 모방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요, 형제 라인, 뭐, 이 팀 할 거 없이요. 진짜 다 모방하고요. 복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인일 수밖에 없어요. 파트너가 한 명만 있어도 공인인 거예요. 그거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복제라는 게 우리 예전에 지금은 뭐 잘 그렇게 안 하지만 테이프 그대로 복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복사? 뭐 이렇게 CD 디스크 같은 거 복사? 그럼 처음엔 음질이 엄청 좋거든요. 두 번째에 얘를 복사를 하면요. 조금 음질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 복사한 거 또 복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음질이요. 조금 더 지지직거려요.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처음에 원본과는 달라져요. 음질과 그런 것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도 똑같아요. 우리 원판이 잘 돼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정말 원판이 전문가적으로 조금은 완벽해야 얘가 복제되고 파트너한테 계속 이제 복제되고 이 파트너한테 복제되고 이 파트너한테 복제가 또 내려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147페이지에 이 사업은 나이나 경력이나 재주가 탁월하다고 성공하지 않고 누가 얼마나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느냐. 그리고 148페이지에 시스템에 따라 사업에 성공한 많은 사례들로 검증되고 입증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시스템 복제라고 나와요. 그리고 151페이지에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하라 나오면서 진정한 사업가를 걸러내는 일이라고 하면서 선택적인 후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요, 누구나 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후원이라는 부분에서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후원을 못 받겠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타이밍이 왔을 때 스폰서가 그거를 캐치를 한다면 분명하게 그때부터 끌어줄 거거든요. 그냥 그 타이밍이 그냥 조금은 어떤 사람은 느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를 수도 있고요. 스폰서는 그냥 스폰서의 그런 자리에서 그냥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대신 이러면 좋죠. 내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지만 나는 끈기 있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일은 할 거야. 하지만 타이밍이 왔을 때 스폰서가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내가 제대로 할 거기 때문에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스폰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서 이끌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뭐 시간 관리 이런 것들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면 성공적으로 해나갈 꿈과 목표가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업은 누가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당당해져라와 이런 얘기들 다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에 152페이지에 주어진 일에 자신감과 꿈, 행동력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눈을 돌리고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곧 만날 수 있다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성공의 8단계 중에 저도 쉬운 단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쉬웠던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후속 조치까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꿈 목표 설정하고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초대하는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것도 좋잖아요. 초대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하는 건 할 수 있어. 사업 설명 할 수 있어. 후속 조치 관심이랑 책임감 안에서 내가 해주면 돼. 근데 어려운 거는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거, 같이 해야 되는 거. 상담이랑 복제적인 부분. 제가 막 상담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스폰서랑은 상담할 수 있죠. 제가 찾아가서 상담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팀워크를 형성하고 뭔가 파트너들과 상담하는 부분에서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같이 해나갈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복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복제가 뭐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복제시키기에는 조금 같이 하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현재는 이거 계속 그냥 반복하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유선화는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매번 반복이에요. 내가 우리는 이 일을 계속 어쨌든 해 나가려고 하면 명단을 계속 뒤집기도 하고 초대를 계속하고 사업 설명을 계속하고 후속 조치를 또 해 나가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저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 처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나를 좀 돌아보다가,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조금 더 결단해보자 해보다가, 다시 그러면서 명단을 뒤집어 보다가, 그럼 그 뒤집힌 명단 안에서 또 사업설명에서 만나다가 또 초대를 해보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저도 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와 있는 거는 복제 단계에 와 있죠. 여러분들을 제가 제대로 복제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 일은 그냥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초반에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그런 상담 복제는 아니었고, 초반에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은 저도 수속 조치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관심이랑 책임감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고, 이 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여기서도 말하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이 후속조치적인 부분이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성장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일이 많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사람들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뎁스 안에서 사람들을 또 찾아주고, 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또 나의 시간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다가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나처럼 복제시켜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축적이고, 그래서 후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잘 후원하고 복제시켜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을 해 나가실 거니까, 그냥 지금 당장 오늘 내일보다는 내년 우리 이맘때가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내년 이맘때 우리 여기 줌 미팅 안에서 만난 우리 인원보다 못해도 정말 3배 이상은 성장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정말 더 재미있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주 동안 책 읽고 하시면서 또 고생하셨고 나눔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서로 또 내 생각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끝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 여러 리더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물론 반성하는 시간도 우리 많이 갖기는 했지만, 스스로 어떻게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해 나가야 되는지도 좀 방향이 잡히지 않으셨을까 싶으셔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 고개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책 읽기 이제 게을리하지 마시고 쭉 진행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의 성장이 되면 심화 과정 안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4주차 과정이긴 한데, 책이 우리 6주차 봤던 것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쉽게, 성공의 8단계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심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기술이나 완전히 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갖추기에 적합한 그런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해까지는 우리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하면서 좀 보내보고, 내년에는 그런 좀 단단한 마음을 갖춰가지고 같이 4주차 과정, 심화 과정 진행해보면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이크 좀 켜고. 너무 좋았어요. 책